안녕하세요. 노페이크 마케팅의 시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케팅 캠페인이나 그리고 우리가 같이 알아두면 좋을 브랜드 스토리, 그리고 마케팅 이즈 에브리웨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섹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케팅 활동들, 그리고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항상 주시하면서 그중에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들을 뽑아서 같이 의논해보고 그 뒤에 전략도 같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현업 마케터들이 매우 바쁘셔서 본인만의 아카이브나 본인만의 지식 창고를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이 노페이크 마케팅의 시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니즈가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브랜드는 에피트 캠페인인데요. 저의 시선을 끈 캠페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선을 그쪽에다 두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꽤 오랜만에 아파트 브랜드 광고를 보았다는 점. 두 번째는 그 MBC 뉴스데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미디어의 전 광고 CM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했다는 점. 이거는 그 브랜드에 대한 조직의 투자 의지를 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캠페인에서 주장하는 키클레임이 독특했는데요. 그 키클레임이 바로 아파트 말고 에피트였습니다. 그 카피를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저렇게 알록달록하게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안 살 것 같아. 에피트에 살 것 같아. 빛나는 라이프의 현 주소 에피트. 여러분, 이 카피를 들으시고 전략이 생각나시나요? 이 에피트 팀은 어떤 전략적 그 노림수로 이 카피를 선택을 했을까요? 에피트라는 브랜드는 사실 아파트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근데 이들은 과감히도 그들이 경쟁해야 될 자이,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브랜드에게 소위 말해서 우리랑 한번 대적해 볼래? 라고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상위 카테고리의 명사인 아파트를 가지고 그들이 그 아파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대체할 만한 것이 되겠다라고 과감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 카테고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입지를 좀 다져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보였는데요. 사실 아파트 브랜드는 과거에 뭐 현대, 삼성 또는 한신 이런 식으로 건설사가 바로 그 브랜드가 되던 시대를 지나 꽤 오래 전부터 뭐 레미안, 자이 등등의 그 아파트 브랜드들이 시장을 풍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즘 소비자들은 아파트들은 당연히 브랜드가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뭐 레미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붙는 여러 가지 팬네임이 굉장히 길어서 그거조차도 문제가 될 지경이니까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D&I 한라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본인의 CI도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야심차게 시장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트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이미 많은 아파트 브랜드가 있고 고객들이 어찌 보면 인식의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맞을 그런 어떤 보면 자세와 이 마음의 공간이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자이와 레미안과 동일한 선상에서의 에피트가 아니라 아파트라고 하는 상위 카테고리를 겨냥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생각했을 때 아파트는 여러 연상 요소가 있지만 이들이 잡은 거는 천편일률적이야. 똑같아.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는 다 거기야. 그러니까 아파트의 천편일률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 목표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천편일률성을 다른 가치로 제안하는 브랜드로 에피트로 고객한테 각인시키고 싶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이 사실상 캠페인 곳곳에 녹여져 있는데 제가 본 거는 그 중에 하나의 그 영상물이었고요. 저도 D&I 한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꽤 많은 영상물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미 느끼시겠지만 사람들의 인식선상에서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부수고 우리만의 인식의 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임팩트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어느 한순간에 네 주장이 맞아 이럴 리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주장점을 고객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런칭편을 한번 보니까 이 에피트 팀의 생각이 좀 많이 표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잠깐 공유를 해드리면, 일단 영상에서 교차 편집이 되면서 기존의 아파트의 모습들이 약간 섀도우 느낌으로 이제 이어지다가, 아파트라고 하는 한글 아자의 아가 어로 뒤집히고, 그 어에 애가 만들어지려면 이 길쭉한 기둥 하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에피트의 브랜드 로고 색깔이 이렇게 쫙 하늘에서 내려와서 박히면서 에피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카피가 흐릅니다. 아파트의 오래된 생각을 지우고, 생각의 방향을 지우고, 새로운 생각을 세운다. 아파트의 새 이름 에피트. 예, 정확하게 이제 이건 런칭편이니까 특히 약간의 매니페스토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점은 굉장히 확실하죠. 나는 레미안과 자이 같은 브랜드가 아니라 아파트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주거 공간을 혁신하는 혁신자로서 싸울 거야. 거기에 도전할 거야 라고 하는 명확한 의지는 보입니다만, 고객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다 믿어주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한다든지,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없는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새로운 싸움의 장을 만들려면 굉장히 강력한 근거, 우리가 주장할 만한 주장점이 될 만한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에피트의 토대는 바로 페르소나 설계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페르소나 설계는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인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뭐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나의 취미생활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공간 디자인 철학 자체가 다르다가 이들의 주장점입니다. 물론 영상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줄 자막 정도로밖에 처리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 근거를 받아들일까는 조금 의심이 되긴 했습니다만, 에피트가 주장하는 페르소나 설계의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확장된 공간 구조인 페르소나 설계를 중심으로 음악, 식물 가꾸기, 요리 등 다채로운 취미를 제약 없이 누리는 싱글 라이프를 통해 에피트만의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은 카테고리 선점 전략인과 동시에 논의의 장을 아예 스스로 만들어보는 영토 선점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제가 또 예전에 이렇게 저의 눈길을 끌었던 명품 패션 브랜드들의 전략이 또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도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안경과 시계라고 하는 거는 패션 소품이고 당연히 고유의 명사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런칭을 하고자 했던, 또는 이미 런칭되었지만 좀 더 많은 마케팅 활동을 하고자 했던 이 브랜드들이 선택한 거는 언어의 영역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시계를 타임피스로, 그 다음에 안경을 아이웨어로 바꾸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먼저 선글라스나 이 안경처럼 글래스 시장을 보면 여기에도 기존의 강자가 있습니다. 뭐 선글라스의 레이반이나 안경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 브랜드들이 주장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들만의 디자인, 그리고 견고함. 안경이라고 하는 산업에서 원래 가지고자 했던 여러 가지 강점들은 이미 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품 패션 브랜드에서 주장할 수 있는 비어있는 시장은 패션의 일부로서의 안경, 선글라스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용어를 안경이다, 글래스다 똑같은 용어를 쓰면은 그거는 원래 경쟁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 가서 싸우는 거고, 이들은 아이웨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경이라고 하는 것의 구매 증거가 아닌 패션으로서의 아이웨어의 구매 증거는 달라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본인의 브랜드, 예를 들어 프라다가 가지고 있는 패션 헤리테이지를 그 아이웨어에 녹일 수 있는 그런 룸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많은 패션 브랜드들에서 선글라스나 안경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이것은 바로 언어가 인식의 영역을 점령한다는 거를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 같은 경우는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시계야말로 정말 스위스 워치로 대변되는 기술, 기계, 메카닉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와 굉장히 어찌 보면 확고한
준거를 가진 인더스트리입니다. 거기에 패션 브랜드로서의 이제 입지를 그 시장에서의 입지를 세우고자 했을 때 그들이 만든 전략 역시 타임피스라는 그 언어 자체를 워치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전략을 세운 거죠. 아파트가 아닌 에피트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타임피스라고 하는 그 언어 안에 그 스위스 워치로 대변되는 품질과 어찌 보면 그 메카닉적인 요소보다는 감성과 감각을 좀 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고객들이 시계를 여기에 착용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능적인 요소가 아니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나 본인의 패션의 완성으로서 이 시계를 또는 타임피스를 착용하게 되는 그런 고객 인사이트도 이런 전략을 채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싸움의 장을 우리가 유리한 곳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인식의 장을 바꾸는 이런 전략을 택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뭘까요? 바로 언어의 인플레이션과 블러핑만 있고 그를 뒷받침할 만한 실력이나 품질 그리고 레셔널레가 부족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고객들이 사실 이 마케팅이 범람하는 시장에서 누군가의 선언만으로 믿어줄 리는 만무하죠. 거기에 걸맞는 이유를 그리고 니네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브랜드에게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명품 시계 브랜드 같은 경우의 예를 살짝 들어보면 그들도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우선 역사와 기술력을 갖춘 그 매뉴팩처링 컴퍼니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계를 제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니싱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해서 품질 자체로도 물론 그들의 완전히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굉장히 견고한 품질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품질력이 맞닿을 수 있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 유명 브랜드의 경우, 패션 브랜드의 경우 시계 매출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피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아직은 진행 중인 캠페인이어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고객들이 이들의 주장점, 굉장히 담대한 주장점이죠. 나는 아파트가 아니라 에피트야 라는 담대한 주장점을 고객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가 품질력으로도 그렇고 또 마케팅 액티비티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전달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거나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컨텐츠가 눈에 띌 만한 건 없었습니다. 물론 어디선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이게 조금 더 고객들에게 이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런칭편과 현재까지는 설명 위주의 캠페인이다 보니까 조금 설명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 그들의 주장점이 상당히 담대했던 것만큼 그들의 표현도 좀 더 대담했으면 좋겠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에피트 캠페인을 하나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리케이션 2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진 브랜드가 굉장히 동일하다 하더라도 시장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우리만의 경쟁적 이점을 개발을 해서 우리만의 싸움의 장을 만들어 보는 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이고요. 남들이 만든 싸움의 장에서 싸우지 말고 내가 만든 나만의 인식에 대해 싸우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해보자는 거예요. 에피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죠. 에피트가 아무리 그런 캠페인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한테는 아파트라는 카테고리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는 용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대담한 사이즈나 발상의 크기 같은 것이 있었을 때 기존에 원래 있었던 브랜드와의 싸움에서보다는 훨씬 더 창의적인 발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저희 같은 마케터가 그 캠페인을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노페이크 마케팅의 시선에서도 아마 그런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특히 에피트 캠페인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캠페인을 만드시고 앞으로 운영하실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취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페이크 마케팅의 시선이었습니다.